때로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패배의 쓴맛을 본 파이터에게 정지는 전략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UFC 320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유주상 선수. 사람들은 그가 패배의 아픔을 피해 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의 위지보다 먼저 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긴급 수술과 감염된 팔, 그리고 불투명해진 미래.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정지 신호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 드디어 침묵이 깨졌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팔꿈치 봉화지 겸 수술 소식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아게느 메시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치명적인 부상은 오히려 신이 내린 전략적 강제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왜 수술대가 그를 구원했는지 그 역설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격투기의 이면을 들여다보세요. 격투기에는 패배의 관성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유주상 선수처럼 재능 넘치는 젊은 파이터가 생애 첫 패배를 당했을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바로 체육관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땀과 고통으로 기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훈련은 오히려 나쁜 습관을 고착화하고 몸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주상 선수가 밝힌 팔꿈치 봉화지 겸 과그로 인한 수술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커리어를 구한 회로 차단기 역할을 했습니다. 봉화지겸은 뼈가 부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기에 땀을 흘리거나 심박수를 높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즉, 유주상 선수는 병상에 누워 강제로 훈련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뻗을 수도, 상대를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각만이 허락된 그 고요한 병실의 시간이 그가 맹목적인 복수심 대신 냉철한 이성을 되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올렸던 인스타그램 게시물 어게인과 다니엘 산토스와의 페이스오프 사진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리매치 요구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유주상 선수는 이 모든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그때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천재형 파이터에서 전략가형 파이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산토스 전에서의 패배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근거리 타격전에서 상대의 카운터 셋업을 읽지 못한 것, 즉 본능에 의존한 싸움이 화를 불렀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현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집착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덜 틀리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공격 기술보다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방어 드릴과 포지셔닝에 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게느 은산토스와 다시 싸우겠다는 떼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시스템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재건축, 리빌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유주상 선수가 제시한 복귀 시점, 내년 2월 혹은 3월, 이 타임라인에는 정찬성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생리학적 이유입니다. 봉화지겸 수술 후 피부와 연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고 면역체계가 정상화되어 고강도 훈련을 버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최소 6주에서 8주가 필요합니다. 12월인 지금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해 2월에 복귀한다는 것은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스케줄입니다. 둘째, 시장 전략적 이유입니다. UFC는 보통 연말과 7월에 대형 이벤트를 집중시킵니다. 2월과 3월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며 UFC가 새로운 얼굴, 프레시 페이시즈를 띄우기 위해 공을 들이는 시기입니다. 쟁쟁한 챔피언급 매치업이 즐비한 연말을 피해 내년 봄에 복귀함으로써 유주상은 대회 내에서 더 높은 주목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위회성 리 효과입니다. 유주상의 다음 상대는 분명 다니엘 산토스 전 영상을 보고 분석할 것입니다. 난타전을 즐기고 들어오다 카운터를 맞는 유주상을 예상하겠죠. 하지만 5개월의 공백 동안 스타일을 리셋한 유주상은 상대의 데이터에 없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가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연막작전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주상 선수가 짊어진
코리안 좀비의 후계자라는 무게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찬성 관장이 은퇴한 후 한국 격투기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수제자인 유주상에게 쏠렸습니다. 이번 부상과 패배는 그가 단순히 정찬성의 제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을 수 없음을, 옥타곤 위에서는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정찬성 관장은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상의 자리에서 겪었던 고독과 부상을 극복하는 멘탈리티를 전수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주상은 스승의 명성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담보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스승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지도가 엿보입니다. 정찬성 감독은 현역 시절 좀비라 불리던 저돌적인 스타일에서 후반기에는 정교한 카운터 스트라이커로 변신해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본능만으로 싸우는 것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 감독은 제자의 수술과 공백기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주상 선수에게 24시간 내내 자신의 실수 장면을 돌려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주상 선수가 말한 집착은 스승에게 주입받은 프로그래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찬성은 지금 유주상의 몸에서 불필요한 야성을 거세하고 그 자리에 실수하지 않는 냉철함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엎는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은 UFC 패더급의 생태계가 유주상 선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가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하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상어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랭킹 진입을 노리는 그래플러들, 변칙적인 타격가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2026년의 패더급 정글. 이곳에서 과거의 유주상이 보여준 본능적인 타격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시스템의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귀전은 화려한 부활이 아닌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겨울 캠프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진화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학적으로 살이 찢어지고 다시 아문 자리에는 흉터 조직, 스카티슈이 생깁니다. 이 조직은 이전의 피부보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역설적으로 더 질기고 단단합니다. 유주상 선수의 팔꿈치에 남은 수술 자국, 그리고 그의 전적표에 남은 1패의 기록, 이것들은 그를 보기 흉하게 만드는 오점이 아니라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살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파이터는 자신이 무적인 줄 아는 오만에 빠지기 쉽지만 한번 부러져 본 파이터는 부러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내년 봄에 만날 유주상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유망주가 아닌 거친 흉터를 훈장처럼 단 베테랑의 마음가짐을 가진 전사일 것입니다. 봉화지겸이라는 예기치 못한 부상은 유주상 선수에게서 즉각적인 복수의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더 완벽하고 무결점에 가까운 괴물을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집착은 어설픈 패기를 태워 없애는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 옥타곤으로 걸어 들어올 유주상에게서 예전의 그 해맑고 자신감 넘치던 소년의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겨울 내내 자신의 패배를 해부하고 또 해부한 차가운 눈빛의 암살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유주상 선수의 이러한 집착과 스타일 변화가 그를 톱 15 랭커로 도약시킬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그만의 폭발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족쇄가 될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베트남 MMA였습니다.